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이 사화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화가 갖는 역할이나 지지에서 역할이나 지지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화 자체 마당의 지지도 중요하고, 사화와 사중의 지장관도 사중의 지장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화와 사중의 병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장관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지지 안에 청관이라는 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장관입니다. 지지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지장관이죠. 내용물이 밖에 나와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것, 이 청관, 움직이는 것이 청관입니다. 그래서 간은 뭐예요? 간은 줄기간 그랬습니다. 줄기간. 지는 뭡니까? 지는 가지지. 이건 줄기간이고 이거는 가지지다. 줄기는 쓰는 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지지는 가지라고 하는 것의 부분 때문에 청간은 크고 지지는 청간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지는 지지대로 역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간 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관념상 우리의 의식에 이상하게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구속되어 있으면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게 한정돼서 작은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것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된 게 우리 조상들이 쭉 살아온 가부장적 수지적 구조의 사유체계에서 연결된 코드들인 겁니다. 사유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청간 중심으로 그것이 줄기이고 지지는 그거의 가지처럼 설명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은 지지에 담겨 있는 게 지지 안에 여러 개의 청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간에 다 나왔다 이게요. 이게 사화이면, 사화면 사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경병이라는 청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하죠. 이것이 청간에 다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사화이면 다 나온 것이 이제 무경병이 나온 거죠. 지지를 화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화분이라 생각한다면 이 지지 안에는 무의 씨앗과 경의 씨앗과 병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씨앗을 3개를 심었어요. 화분에 하나만 심은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심어져 갖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각각이 화분의 근거에서 나온 것을 말하자. 이렇게 여기 근거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무경부영이 더 무게중심입니까? 사화가 더 무게중심입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사건의 결과로 운영되는 거의 시점에서 관찰하니까 자꾸 청간을 중심으로 지지를 가지처럼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관된 게 3개 중에 하나만 투관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투관됐다 이거예요. 사중에 다른 것은 다 안에만 놔두고 경구만 나왔다 이게요. 그러면 사화라는 이 화분을 누가 대표합니까? 경금이 대표하는 거죠. 경금이 나왔으니까. 경금을 주장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분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게.
화분이 연월 일시 중에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화분이 뭐 연에도 있을 수 있고 월에도 있을 수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사중에 이 화분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여는 일수중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화분 그릇의 위치를 이것을 연의 구석에 놨느냐, 월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다 놨느냐, 혹은 자기 책상에 놨느냐, 자기 비밀 구석에 놨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천간의 가지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지는 지지 각각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천간과 비교되니까 그렇게 말해 온 겁니다. 우리 사유체계에는 천간을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늘은 높이 생각하고 땅은 하늘을 따라가는 부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을 말하면 해가 중요하고 달은 그거를 따라가는 부속부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각입니다. 다 고유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지지는 지지 안에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지는 그 마당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지는 뭐예요? 마당이니까 마당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천간은 단일한 게 하나가 딱 나온 거죠. 천간 경금이 이렇게 있다면 천간에 경금은 그냥 경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경금이냐 이거죠. 신중에서 나왔느냐 사중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축 이렇게 가압을 해서 나왔느냐, 그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지지의 관계들을 천간은 대표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경금도 천간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연에 있는지 경금이 월에 있는지 일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게 복잡한 것 같아도 처음에 구분을 해놓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다운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청킹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묶어서 덩어리로 묶어서 자꾸만 구체적으로 다운해서 들어가 봐야 된다 이거죠. 덩어리 짓기를 해야 한다 이거죠. 큰 덩어리 짓고 그것을 분화시켜서 작은 덩어리를 짓고 그것을 또 분화시켜서 더 작은 덩어리를 지어서 그 안에까지 쭉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빨리 정확하게 될수록 실력이 뛰어나게 되고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지를 관찰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간에 구속되어 있는 지지가 아닙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음양의 관계니까 이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지지는 천간으로 운영자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 마당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드러내기가 어렵죠. 사용자가 밖에 없으니까 대표자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잘 갖추고 있는데 주도하지 못하는 마당이 된다 이거죠. 주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성패에 대한 관점, 어느 사건을 주도한다, 결정한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이다 이거죠. 대신 뭐예요? 기준과 연관돼 있죠. 뭔가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형태들과 연관돼 있습니다. 지지는 천간에 딸려간 지지가 아니고 오히려 천간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천간은. 천간은 지지 없이 떠있는 천간, 지지에 근거하지 않는 천간, 마당이 없는 천간, 이거는 객입니다. 이거는 객이에요. 천간에 근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은 만약에 사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객이죠.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성들이 지지로 마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에서 대표 마당이 들어와서 자기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운들이 오면 달라집니다. 행사하는 조건들이 달라지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사건을 통변하고 기륭을 말하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천간지지를 우리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 이제 사화, 본격적으로 이제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화는 분위기를 조정한다. 분위기를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업시킨다는 뜻이에요. 사화가 월이나 일에 중심 지역에 사화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주변 분위기를 살리고 업시키는 형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게 첫째입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화가 있으면. 사화는 또 뭐예요? 생지죠. 생지. 생지다 이거죠. 생지는 시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의 시작이고 금의 시작입니다. 세력으로는 화의 시작이고, 세력으로는 화의 시작이고, 기력으로는 금의 시작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 세라는 것은 뭐예요? 수평적 관계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고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 사중의 경금으로, 경금은 자신의 자식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걸 말하죠.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한테는 다 씨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다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중의 경금입니다. 씨가 없으면 무정란이죠. 유정란이라야 부화가 됩니다. 짝짓기가 가능하다 이거죠. 생지는 무언가를 시작한다. 문을 연다. 그러면 인신사회가 다 뭐예요? 생지죠. 그래서 다 이런 작용을 합니다. 시작적 작용이 생지니까 다 동하죠. 여기서 동하는 에너지는 뭘 생하려 하고 설하려 합니다. 생설이 강하게 작용하죠. 생설이. 동하고 생설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생설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좌우묘유는 뭐예요? 좌우묘유는 왕지죠. 왕지. 좌우묘유는 왕지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을 말합니다. 이들은 에너지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 합니다. 힘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왕지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이고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생지는 뭐예요? 외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생지입니다. 자유매우는 내적으로 안으로 에너지가 갈무리 돼 있으니까 근거에서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움직임이 크죠. 진술충미는 건드려야 움직입니다. 진술충미는 각각의 성정에 따라서 동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동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냐? 시작한다는 건데,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왕지나 고지보다 앞선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봉사, 희생으로 말하죠. 이런 에너지를 영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신사회를 12신사를 보면 인신사회를
십이신살로 보면은 모두 역마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역마인가? 십이신살로 역마를 따지지 않아도 인신 사이가 내재되어 있는 마당의 성향이 생지라 동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오지랖이다. 나서고 뭔가 런칭해서 깨지고 뒤에서 오는 놈이 홀라당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화는 시작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시작하는 에너지가 무엇을 건드리거나 조장하거나 들뜨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면 썰렁한 분위기를 업하게 하는 것들이 형성되죠. 사화는 화의 생지이고 생지는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사오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는 사오미로 이건 화의 시작이죠. 화의 시작. 사오미로 화의 계절입니다. 또 사유축으로 금의 시작이죠. 화가 시작된 데는 의미는 생산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열이 가능하다. 목과 화의 가장 큰 차이는 목은 사랑을 희망하는 거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화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한다는 거죠. 황제 내경에서는 여자는 14세이면 생산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화는 금의 시작으로 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한다는 거고 생산은 이미 열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중의 경금이고 화가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금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의 시작은 금의 시작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오미는 새이고 새죠. 사오미는 새. 새이고 요거는 이제 방국을 형성하죠. 방국을. 그리고 사유축은 기이고 요거는 삼합을 형성합니다. 지지 12개는 모두 기와 세로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 가느냐 세로 가느냐. 지지의 12개의 고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재다, 장군살이다, 삼살방이다 이런 것은 다 삼합과 방국에서 생기는 겁니다. 방국과 삼합은 지지 움직임의 기본 축이고 여기에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게 육충과 육합입니다. 삼합과 방국이 큰 흐름으로 말하고 그거에 끊임없는 간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어지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 변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사주 지지의 기륭을 본다는 것은 기세를 기반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지는 각각의 하나의 글자가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적 연결고리를 갖는지 봐야 합니다. 사화 지지 자체는 뭐예요? 마당이죠. 이거 사화는 마당입니다. 이건 마당입니다. 이 사화라는 마당이 사오미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사유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중에 무경병이 지장간에 있는데 그것은 사화라는 마당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천간으로 어떻게 튀느냐 또 사오미나 사유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많은 변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화의 에너지는 기본이 좋아져. 사화는 기본이 좋아다 이겁니다. 사화 반대편에는 해수가 있죠. 해수가. 해수의 기본은 뭐예요? 습이죠. 습. 사화는 에너지를 펼치게 하고 조정합니다.
해수는 에너지를 수축하게 하죠. 사화는 온도를 상승시키고 해수는 온도를 하강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지는 모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수와 오화를 비교해 보면 자수는 조하고 오화는 습합니다. 자수를 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화는 조하고 조정하니까 대상을 들뜨게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약간 흥분시키는 거, 고조시키는 겁니다. 이게 천간으로 보면은 병화같이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조우적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해수는 다운시킵니다. 해수는 모아서 결집시키려는 에너지이고 사화는 들뜨게 해서 부풀려서 확장시키려 하는 에너지입니다. 둘 다 생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릅니다. 성급합니다.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월이라는 조건이 난이 우선입니다. 난하면 사월이라는 조건은 난이 우선이죠. 난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발동 걸립니다. 나는 한과 항상 대조해서 보고 해는 한의 조건으로 들어선 거죠. 해수는 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화는 빠릅니다. 사월세이면 대체적으로 난조한 형태로 뭔가가 작용하죠. 난조하다는 것은 쉽게 빠르게 분위기를 업한다, 환하게 한다. 사일일 때는 기본적으로 조한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일지가 기본적으로 조하면 섞이는 것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사화는 조하지만 뭔가 대상을 키워서 들뜨게 하는 약간의 흥분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섞이고 안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요 점을 다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좋아지면서도 좋아하는 것이 글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미도 좋아하고 좋아하죠. 자도 좋아하고. 근데 이것이 그 글자의 체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화는 좋아하지만 뭔가 대상을 키워서 들뜨게 하는 약간의 흥분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섞이고 안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거죠. 본인하고는 상관없이 주변 조건들을 들뜨게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을사일주나 정사일주나 기사일주 같은 것은 일지가 사화가 있고 일지만 본다면 주변으로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병입니다. 특히 계사일주는 천간의 계수와 일지사화가 모두 조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사일주는 이 자체만으로 주변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 중심이 아니고 계사일주는 주변을 잘 섞어서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화는 대상을 들뜨게 합니다. 본인이 들뜨는 것하고 대상을 들뜨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미는 자신이 들뜬 상태. 그래서 정미일주나 기미일주는 자신이 업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업됩니다. 정확히 보려면 일주 중심에서 주변 조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